네, 유니콘 기업이 되고 싶은 AM125입니다. 최종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먼저 팀 소개, 그 다음에 게임 시장 조사, 모티브가 된 게임, 그 다음에 저희 최종 파이널 프로젝트 메타스퀘어, 그리고 게임 정보, 게임 프로젝트 진행 스케줄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AM125란 뜻은 우리는 당신에게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같은 행복을 선물할 것이라는 컨셉의 팀이고요. 이제 이원효님 팀장으로 해주셨고 김희선님, 신병우님 이렇게 3명이서 팀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게임 시장을 봤을 때 정부에서는 이제 게임 및 e스포츠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VR, AI 등 다수의 접목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그쪽으로도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택트 시대에 게임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하나 더 주목했던 것은 이제 인디게임의 반란이라고 어몽어스가 역주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몽어스가 도대체 왜 인디게임으로서 역주행이 가능했는가?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가벼운 설치, 그리고 쉬운 게임의 이해, 우리가 모두 마피아 게임을 밤새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쉬운 게임에 의해 그 다음에 크로스 플랫폼, PC와 모바일이 동시에 접속이 가능해서 이제 많은 디바이스로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도 물론 잘 됐고, 그 다음에 이러한 쉬운 게임의 이해로서 초심자의 진입 장벽이 낮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티브로 가져가는 게임은 이제 마피아 게임. 모든 게임엔 그 팀으로서 미션을 해결하는 게임인데요. 그 중에 마피아가 숨어 있고 마피아는 미션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게임이 마치고 나서는 마피아가 누군지 그를 색출하고 이제 그에 따른 마피아가 잘했으면 많은 보상을 주고 시민이 잘했으면 조금 덜한 보상을 줘서 마피아가 누구나 되고 싶도록 하는 그러한 컨텐츠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몽어스도 이제 모티브 게임으로서 가져가는데요. 그래서 저희 사실 여기서 어몽어스에서는 구성 인원이 방장, 크론, 임포스터가 마피아죠. 근데 이들은 원래 직업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컨셉에서는 각각의 직업이 있고 이 직업에 고유한 특성들이 있었던 캐릭터적인 컨셉이 있었는데 현재는 빠지긴 했지만,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직업을 좀 더 가져가야겠다. 그리고 이런 게임 플랫폼이 다양한 부분에서 역주행을 할 수 있었다를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하여튼 최근 단점을 봤을 때 기존에 오래된 유저들이 그 초심자들을 유입하면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로 바로 죽이는 사태가 벌어져서 초입자들의 유입이 최근엔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저희가 하나 더 모티브로 삼은 게임은 브루마블인데요. 브루마블은 일단 오랫동안 사랑받은 보드 게임이고요. 여기서는 저희 포인트는 화폐입니다. 저희는 레벨이 없습니다. 그 레벨이 없는 이유는 레벨이 없으면 오래된 유저와 초심자가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레벨을 없앴고, 그 대신 화폐가 있어서 이 화폐로서 서로의 그 재화라든지 가상의 재화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서로 주고 살 수 있고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고, 이러한 브루마블 게임은 호텔도 지을 수 있고 내 땅에 세금도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메타버스에 올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최종 파이널 프로젝트는 메타스퀘어인 강남입니다. 저희 메타스퀘어는 일단은 메타버스로 게임형 가상현실입니다. 메타버스란 이제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의 합성어인데요. 저희가 이 메타버스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미메시스, 모방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강남역을 모방을 했고요. 강남역을 모방한 이유는 일단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지역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친근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장소를 메타버스로 컨셉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말씀을 했을 강남역 11번 출구 CGV에서 만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강남역 CGV에서 만나자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우리 가상의 강남역 CGV에서 만나, 이러한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계속 포인트를 잡는 것은 게임형 가상현실인데요. 저희 메타버스는 누구나 지금 굉장히 저는 코앞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메타버스가 그냥 가상현실로 들어온다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땐 제 유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가서 얘기하고 이러면 그냥 페이스북으로, 카카오톡으로 메신저 보내면 되는데 굳이 가상의 현실을 왜 가야 하느냐. 그거를 제 유입을 위해서 저희는 게임을 넣어야 된다 생각했고, 각 컨텐츠마다 조그맣게 미니 게임들이 존재하는 메타버스입니다. 시연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는 강남역 CGV에서 영화를 보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CGV는 상영관이 여기 한 군데와 요 뒤에 한 군데가 더 있고요. Ariel, stop talking crazy. I gotta see him again. Tonight. Scuttle knows where he lives. Ariel, please. Will you get your head out of the clouds and back in the water where it belongs? I'll swim up to his 저희가 제안한 강남역의 모습입니다. 약간 건물도 되게 비슷한 위치에 놓으려고 했고, 우리가 모두가 아는 브랜드들을 넣었습니다. 이게 최종 버전에서 녹화를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게임은 이제 재개발 공사장 현장에 높은 타워 크레인 위에서 새가 날아와서 요 끝에 돌을 넣고 갑니다. 그러면 무게가 중심이 맞지 않고 흔들리게 돼서 VR하는 사용자들이 굉장히 스릴감을 넘치는 게임인데요. 이 무게를 양쪽을 맞추기 위해서 이 새가 놓고 가는 돌을 잡아다가 땅에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움직여서 무게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이 브랜드들이 약간 크게 들어갔는데요. 현실적으로 작게 넣으니까 재미가 없어서 게임적인 요소로서 좀 크게 넘어갔습니다. 네, 이케아 쇼룸에 가구들이 어질러져 있어서 이 가구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게임입니다. 어질러진 가구는 5개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미션이 클리어되는 게임입니다. 사람들이 각자 동시 접속해서 팀을 이뤄서 가구를 제자리에 놓아야 되는데, 마피아는 이 가구 놓는 것을 방해하거나 이 게임 시간 초과하도록 하게 하는 방법으로 미션을 실패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제 욕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데요. 이 욕조를 작게 축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위치에 가져다 놓고, 여기 침대 같은 경우도 축소를 시켜서 다른 위치로 올려놓는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피아가 누군지 투표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쿠아리움입니다. 여기는 가상의 바다를 재현을 하려고 했고요. 이곳은 게임이 아니라 VR 컨텐츠 체험형 컨텐츠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스킨스쿠버 같은 것을 하기엔 너무 힘들고 장비도 비싸지만 이렇게 VR 컨텐츠로서 체험을 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좀 이따 보시면 여기가 먹이 장소예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아이템을 집어서 물고기에게 먹이를 먹으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로 가서 먹이를 먹습니다. 이 아래 보시면 소파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저는 가서 이 소파에 앉아서 구경을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카메라 보시는 높이에서 높은 위치에서도 구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먹이를 먹고 있죠. 그 먹이 먹는 게 끝나면 이런 식으로 다시 제자리에 가서 유영을 하게 됩니다.
적에게 적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저희는 가상의 메타버스로 강남역에 재현해왔고요. 앞으로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저런 미니게임들을 좀 더 개발해서 넣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게임의 차별성과 각자 맡은 역할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다양한 접근성으로 통화 게임 환경, VR, PC, 모바일에서 접속을 가능하도록 멀티플랫폼을 으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낮은 진입 장벽. 저희 일단 오래된 유저들이 초심자들을 반기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더 없애고자 레벨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보상을 화폐로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리 심리 게임은 이 게임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항상 협업만 하게 되면은 분명 오래된 분들은 이 게임 이렇게 가면 금방 끝나. 그럼 빨리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마피아를 넣었고, 그래서 이러한 팀 미션용 마피아의 개인 미션, 그리고 나서 이제 종료 후 이제 각각의 차등적인 보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 플랫폼을 이원효님, 신병훈님이 도와주셨고, 그 다음에 서버 DB는 저희가 회원 가입 시 이제 PC, VR, 모바일에 상관없이 플레이팹 DB를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외부로 따로 빼서 데이터 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힌지드 조인트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저희 아까 보신 크레인에서 무게를 맞추는 게임, 거기엔 힌지드 조인트라는 포인트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저희 마피아 투표 시스템, 이건 이제 마피아 끝난 후에 색출하게 되는 그런 판별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네, 신병훈님이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신병훈님께서 VR 포팅 시 그 플레이어와 가구 사이에 피직스 조인트를 이용해서 현재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가구를 어떠한 면을 잡을지 이거에 대해서 조절을 했고, 아까 그 침대와 욕조 보셨듯이 이 스케일을 줄여서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만타 가오리가 유행하는 것을 이제 거대한 아쿠아리움의 만타 가오리 물고기 떼가 실제 현실에 있는 물고기 떼나 기러기 떼와 같은 창발적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것을 응용하여서 만들었습니다. 저희의 이제 기본적인 플로어 차트는 이제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스퀘어에 입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게임을 들어갔을 때는 기본적으로 N명에서 게임을 입장하게 되고 함께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게임이 미션이 제시됐을과 동시에 자동으로 마피아가 배정이 되고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했을 때 성공하고 실패했을 때 각각의 투표 시스템에 따라서 마피아가 누구인지 투표를 하고 지목된 마피아가 맞는지 아닌지 판별을 하고 각 모든 유저는 각각에 따라서 차등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미션 게임을 수행하다가 이탈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PC가 꺼진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의지로 게임을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탈자는 차감을 하고 나머지는 보상을 받고 이 게임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규칙을 정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다 설명해 드려서 좀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이제 실시간 동시 접속을 하고 DB는 이런 식으로 외부로 빼가지고 쉽게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스퀘어가 만들어졌고요. 강남역을 모티브로 해서 이런 표지판 같은 것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만들었습니다. 네, 이런 미니 게임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크레인 재개발 현장에서 게임으로서 높은 상공에서 이제 VR을 썼을 때 이게 평행을 맞춰서 이동을 해야 되고 땅바닥을 떨어졌을 때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고소공포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스릴러 게임이고, VR식 오른쪽 그립을 눌러서 돌을 잡아서 돌을 땅바닥으로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케아 쇼룸 디스플레이 게임은 이제 어질러져 있는 이케아 쇼룸을
요 전개도에 따라서 보고 정확한 위치로 가져다 놓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VR 시 이제 컨트롤러 또는 컨트롤러의 조이스틱 또는 왼쪽의 트리거를 이용해서 텔레포트로 움직이게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 그립을 눌러서 가구를 잡아서 원래대로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네, 코엑스 아쿠아리움은 말 그대로 이제 체험존이고요. 먹이를 줄 수 있는 체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들의 움직임은 실제 현재 자연 생태계에 있는 집단 운동을 하는 친구들과 최대한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플로킹 알고리즘을 사용하여서 응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프로젝트는 저희 8주 정도로 잡아서 이제 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끼리 이제 피드백을 했을 때 이제 가상 공간의 특성을 살려서 이제 유저의 확대를 위하여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이 부분은 이 메타버스가 굉장히 이제 실제 현실화되고 앞으로도 지속되고 사람들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게임들이 업데이트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러한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게임형 가상현실 때 앞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게임성으로 이 게임이 재밌어서 오는 것도 있고, 이 게임이 왔을 때 친구와 같이 팀으로 미션을 해결하는 이러한 사회성이 있는 게임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스케일이 사실 컸어요. 그래서 굉장히 할 게 많았는데 각자 맡은 부분을 굉장히 잘 소화했고, 그래서 마무리를 좋게 할 수 있었고, 사실 저희는 여기에 구현을 좀 더 한 것들이 많았는데 다 넣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가위원분들 궁금하신 부분이나 해주고 싶으신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 아까 체험 좀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요즘 메타버스가 굉장히 큰 키워드잖아요. 하두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가서 가장 먼저 가서 보려고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PC 버전이랑 이런 게 지금 되긴 다 되는데. 예. 근데 어쨌든 제가 사실은 이 팀은 제가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발표를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 PPT 문서 직접 만들었나요? 네. 네. 되게 잘 만드셨네요. 근데 이 구현을 했을 때 친구들이 훨씬 더 개발을 잘해줘서 이렇게 나올 수 있었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가상과 현실에서 이제 만나서 뭔가 경험을 주는 게 메타버스의 가장 큰 키워드이기도 한데, 사실 이제 이런 VR 환경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의 어떤 네트워크 트래픽이라든지 뭐 렌더링에 대한 여러 가지 부하적인 이슈가 좀 있는데, 사실 메타버스에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기술적인 한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는 뭐 모바일이나 PC 게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간소화시켰기 때문에 게임상에서 뭐 몇백만 몇천 명이 모여서 하는 게 가능하긴 한데 VR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로스 플랫폼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하면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 가능할까요? 일단은 저희는 VR과 PC, 모바일 동시 접속이 되어 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VR 디바이스를 가진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모바일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입자가 많게 하기 위해서 모바일로도 접속이 가능하고, 이 모바일로 접속을 해서 이 메타버스를 경험한 친구들은 내가 VR을 사면 더 재밌을 것 같아 라는 포인트를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은 VR을 위한 게임이지만 가장 많은 유저의 확보는 모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하나 또 질문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게임을 개발할 때 뭐 PC나 모바일 게임 개발할 때 VR 게임 개발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결국은 인터페이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바일은 뭐 터치 방식, 뭐 VR은 컨트롤러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플랫폼별로 나눠지게 되면 그런 부분을 진입하실 때 굉장히 고민할 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풋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근본적으로 그거는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데 네. 그 같은 공간에 밀어넣는데 사용자마다 인터페이스가 틀리게 되면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반감적인 작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 혹시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셨나요? 네, 저희는 일단은 PC를 기반으로 전체를 전부 다 완성을 했고, 그 다음에 VR, 그 다음에 모바일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런 포인트를 저는 역으로 생각했어요. 어떤 거냐면
VR을 하는 사람은 VR도 체험 시간이 짧잖아요. 굉장히 어지러움이 많다든지 디바이스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일단 모바일로 가장 많은 유입을 하고 PC로 했을 때 저희가 이제 포인트는 클릭을 한다든지 어떤 물체를 잡을 때 이러한 환경들이 있는데 이거를 저희는 처음부터 설명을 굳이 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모바일로 접속하던 사람은 자연스럽게 PC로 했을 때 클릭을 할 것이고 클릭하던 사람은 그립을 잡을 것이고 VR로 했을 때 그래서 약간 좀 더 반대로 생각했어요. 이게 단점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모바일을 한 사람은 VR이 너무 하고 싶어. 쟤는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쟤는 진짜 잡을 수가 있어. 이러한 심리적인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네, 납득이 됐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까도 뭐 잠깐 영상을 보고 제가 제 소감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오큘러스 퀘스트라는 좀 굉장히 성능이 좋지 않은 장비를 대상으로 저 정도의 그래픽을 최적화하고 렌더링 하신 게 사실은 거의 웬만한 아마추어가 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멀티 플랫폼 지원이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흔히 저희가 아는 VR 게임을 모바일로 옮긴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한마디로 그래픽에 대한 구현 수준이 상당히 높은 쪽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이제 체험을 하지 못해봐서 그 안에서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지가 궁금했는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피아를 찾는 게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미니 게임을 섞었는데 일단은 마피아를 찾는 과정에서 마피아가 누구인지를 추적할 수 있는 힌트나 단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가 좀 해보지 않아서 조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게임으로 갈 거면 게임 기획 아니면 SNS식으로 그냥 공간에 내가 뭘 꾸며볼 거야. 내지 뭐 누가 힘든 사람 있으면 도와주면 점수를 얻는다든지 이런 공헌도로 갈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좀 공간은 형성이 됐으니까 기획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등주의로 해서 레벨로 이제 다른 사람을 제압하거나 이런 게 싫으신 것 같은데 이제 돈을 벌었으면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화폐 활용 가치 부분도 조금 아직은 기간이 짧으니까 당연히 안 돼 있지만 그런 부분도 내가 돈을 많이 번 사람에게는 무슨 보상을 주지 않으면 대부분의 게임이 되게 특이한 게 고인물을 배척하면 또 고인물이 빠져나가서 게임이 안 되고 또 고인물을 너무 위대해주면 신입 유저들이 안 들어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적절히 잘 평등하게 잘 사게끔 해줄 것인지 그런 고민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잘 만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메타버스라는 이런 유의 플랫폼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이 이제 가상의 형식을 좀 확장된 형태로 조금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클로스 플랫폼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체험에 대한 요소들이 정말 다양하게 준비해 주셨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개발을 하셨을 텐데 일부분에 한해서는 이제 VR에서만 체험이 정말 재밌는 것들이 있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PC 버전에서나 좀 그 게임 플레이를 하면 남들보다 좀 더 월등하게 좀 쉽게 플레이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난이도 부분을 조금 상호간에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나 하면 이제 PC나 또는 모바일이나 이제 VR 환경에서 같이 함께 뭐 협동 플레이를 할 수 있을 텐데 예로 말씀드리면 아까 개발하셨던 뭐 재개발 현장 같은 경우에서는 VR 플랫폼에서 정말 재밌게 감상할 수 있겠지만 그 PC나 이제 모바일에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그 박진감이라든지 그런 생동감을 느낄 수가 없었을 테고 그리고 뭐 이케아 쇼룸 같은 경우에서는 PC처럼 하는 마우스 플레이로 하면 쉽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것들을 VR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과 또는 이제 선택을 통해서 정리를 같이 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 능력치가 떨어진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을 해서 하는 방향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최근에 이제 로블록스 같은 이제
그 메타버스 지향 방향인 게임들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보면 이제 그 화폐에 대한 취득 방식이 거의 이제 동일해. 어떤 플레이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어느 뭐 상자를 연다든지 그런 쪽으로 인해서 이제 화폐 취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여주신 부분에서는 저도 이제 체험을 하지는 못했지만 영상에서 이제 설명드렸을 때 어떻게 취득을 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이 조금 없었던 게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그 가능하면 체험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이제 본인들이 찾아가는 재미를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거 그 어몽어스 같은 게임은 룰이 명확해요. 그래서 이제 그 룰에 대한 명확한 설명 정도가 아니라 설명이나 아니면 이제 그 PC 환경에서 또는 이제 VR 환경에서 또는 모바일 환경에서 어떻게 이동하고 이런 조작 방식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형평성을 고려한 이제 게임이나 체험 요소를 이제 조금 더 기획을 하셔가지고 만들었으면 더 돋보이지 않았을까 싶었고요. 이제 강남 이렇게 좀 큰 지역을 이렇게 구성하시는 것들은 사실 어려운데 이렇게 열심히 자료조사라든지 최대한 이제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은 이제 향후에 이제 이 그래픽 요소는 더 그냥 나중에 이제 더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제 돋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싶었고, 이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하셨던 부분이 잘하면 이게 가상관광으로 이제 서울을 가지 못하는 분들이나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외국인 관광객 또는 뭐 다른 지역에서 서울 구경을 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도 조금 대리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강남 지역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많은 발전 가능성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발표한 AM1225팀한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